저 국방부 장관님. 예. 네, 국방부 간단하게, 장관입니다. 예. 지금 뭐 3단봉 논란 있는 거 아시죠? 삼단봉, 예, 예, 예. 지금 전방에서 위병소에 근무할 때 총기 대신 3단봉 휴대라 이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네, 의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방 접적 지역, 아니, 해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비 태세를 더 강화시키고 강화시켜야죠. 총기를 휴대하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마 이제 병원, 학교, 도심 지역,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장비를 강구하면서 인구 절벽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21년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아니요. 지금 보니까 합동참모본부에서 지금 경기도 양구군 육군 무슨 사단에서 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우리가 3단봉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시를 내린 합동참모본부가 경계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부대 한해서 완화 지침을 내렸다 했는데 제가 우려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게 안보관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침이 철회가 됐다고는 하는데 예. 이런 게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우리 장관님께서 책임을 좀 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합참 지침이 그 예하부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렇지 양구 21사단에서 이런 예, 이제 지침 문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네, 해당 됐습니다. 지침을 적용하는 그런 검토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제 됐고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우리 장관님, 예, 지금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네. 지금 장관께서는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뭐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장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답입니까? 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항소 의견이었어요. 수사 검사는. 근데 이 부분도 또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항소 이제 포기하다가 일부만 이제 겨우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전 뭘 얘기하고 싶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항소 포기 과정도 좀 석연치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특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이 해당 공무원이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예, 20년 9월 22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새벽 1시부터는 실종이 됐는데 오후에 3시 반에는 그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9시 40분경에 피격돼서 시신이 소각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몇 시간 있었단 말이죠. 이 몇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상부하고 통신하는 것을 모조리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우리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6시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통지문을 보내서라도 표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보호를 해달라, 구명을 뭔가 좀 SOS를 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예? 이 부분을 게을리했다.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도대체 한 국민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당시 NSC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존하는 그 6시간 동안 우리 국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까
그거를 15년간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 해요. 대통령 기록물 봉인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봉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도 비공개하고 판결 나온 것도 신청을 하니까 또 비공개 판결문도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항소 포기까지 지시해. 이래서 되겠어요. 일단 먼저 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는 없고요. 예,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통해 갖고 어떤 항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조치 사항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라고 하셨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크게 직권남용, 그 사건 은폐와 자료 삭제 부분하고 월북 조작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는 뭐 법원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갖다 적절히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사도 잘못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항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까지 그리고 정으로 돌아가서 6시간 동안 이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네, 법무부님. 네네.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이 180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특검의 수사 기간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파헤치고 또 사법 정의를 세우는 그런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고 수사가 미진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3대 특검 2차 특검을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차 특검 필요합니까? 예, 어쨌든 그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채 시간이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결단을 내리시면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3대 특검의 성과는 많이 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나 의혹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그 외환 유치 혐의,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내란 기획 준비 과정이 당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상원 수첩의 그 실체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제공 문제,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창원 국가 산단 지정 과정에서 부당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공천 개입과 또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네. 네.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는 최근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IC가 아니라 진출 임도가 없는 JC로 계획을 짜자 김건희가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평 고속도로가 휜 김건희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었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로즈비비의 가방을 수수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단지 이 김기현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실에서